보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첫 번째 자리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또 관객분들에게 오히려 궁금한 점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재림 감독님부터 첫 인사와 함께 관객분들한테 어떤 점이 궁금한지를 물어봐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질문하는 타이밍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일단 이렇게 개봉 전에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저희 배우분들을 뵈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가득 객석을 메워주신 관객분들을 뵈니 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정말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관객분들이 이렇게 재난 영화를 보면서 즐기기도 하지만 관객분들이 진짜 체험하듯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셨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홍강호 배우님. 그래서 인사와 함께 관객분들에게 궁금한 점. 홍강호입니다. 네. 영화를 다 보신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질문 기회에 얼마나 재밌었는지 어떻게 재밌었는지 또 관객분들이 알려주시면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영하 배우님.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무대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되게 감개무량하네요. 이게 여기서 한 3년 전에 남산의 부장들 때 했던 게 마지막인데 똑같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이렇게 가득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임찬 배우님. 안녕하세요, 임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영화를 비상선언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런 대작을 들어오게 돼서 저의 어떤 책임감이라고 한다면 이 선배님들의 훌륭한 연기, 이 훌륭한 영화에 제가 들어와서 흙탕물이 되게끔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봐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흑탕물인지 누구란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서진입니다. 네, 개봉을 앞두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요, 저희 영화가 저희 영화만의 어떤 리얼리티? 영화적 리얼리티를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현실감 있는 그런 리얼리티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실감 있는 리얼리티가 어떻게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됐는지를 또 저희 곧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준비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객분들을 보니까 관객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저는 좀 앞에 짧게 좀 질문하고 바로 관객분들한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재림 감독님. 저는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화기도 하고 굉장한 대작인데 의외로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제목이 올라오는데 제목 사이즈가 요만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제가 이 영화가 어떤 블록버스터나 그냥 되게 소비돼 버리는 어쨌든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고 비상선언이라는 제목이 한국 영어이기도 하고
어떤 제목과 인물들을 좀 담담하게 관객들에게 다큐멘터리적으로 전달하고 싶다 그런 게 더 사실적으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보게 될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선언을 오히려 제목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셈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하는 이 형사의 그 어떤 등장부터 되게 그 수박 먹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거나 혹은 아니면 초등학생들한테 뭐 말하자면 조사이자 취조 같은 걸 할 때 그 배구공 같은 걸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어떤 사소한 디테일들 같은 것들이 이 영화의 아주 큰 어떤 드라마틱한 영화 속에서도 깨알 같은 어떤 현실감 같은 걸 좀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건 현장에서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네, 지금 이 마이크 저희들이 마이크 파우딩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좀 잘 안 들리죠. 말씀하시면 이게 그 말씀이 한 10번이 들려가지고 집중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진짜 저도 너무 집중해서 들어야 돼서. 그런 어떤 디테일들은 감독님께서 미리 또 설정을 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수박은 애드립입니다. 수박은 선배님 애드립. 수박은 애들이 수박 그랬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배구공은요? 배구공은 뭐 원래 설정이죠. 네, 그래서 우선 그 초반에 어떤 그 유머스라고 좀 익살스러운 어떤 모습을 일부러 그렇게 연기를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어떤 비극이든 어떤 희극이든 항상 일상에서는 희극과 비극과 어떤 여러 그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강호 배우님의 또 그런 연기가 이 영화를 정말 땅에 또 발을 붙인 영화로 더 느껴지게끔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헌 배우님에게 사실 이 영화는 뭐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러시겠지만 영화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와 사실 이 영화가 찍혀지고 또 개봉되는 이 시기에 이 영화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재혁이란 캐릭터도 사실은 조금 더 장르적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던.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리고 처음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팬데믹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막 사람들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런 전염병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그 위협을 느끼니까 영화 안에서 그 비슷한 감성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복면을 쓰고 누군가가 전염이 되고 이런 어떤 상황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막고 어떤 나라도 허락을 해주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조금은 현실보다는 과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비슷한 일이 그래서 진짜 더 깊이 빠져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그런 내용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감정이 묘했어요. 유시안 배우님을 이 영화에서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칭찬으로 썼던 그 한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살인 미소. 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통은 살인 미소 하면 정말 멋진 미소야라고 할 때 살인 미소라는 말을 쓰는데 살인 미소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장면에 그 얼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물론 뭐 감독님이 왜 모든 조명이든 모든 것들이 다 맞추어줘야 되겠지만 본인은 이 미소는 어떤 미소길 바라면서 만들어냈던 건가요? 아마 그 화장실 가는지 물어보는 그 씬에서 그쵸. 있었던 예고편에도 미소죠. 나오고. 네. 네.
그 씬 때문에 살인 미소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씬을 찍을 때 어떤 실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씬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 지금 어떠한 신념에 의해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라 내가 신성한 뭐 어떤 정화작용을 한다 그런 어떤 거룩한 일을 한다 그렇게 왜곡된 신념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되게 굉장히 설레고 신나는 실험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신나는 실험을 앞둔 미친 광자 같은 그런 미소였던 셈이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어린 아이한테 너가 제일 첫 번째 손님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 캐릭터가. 아니 감독님 그 김보민 배우 그러니까 이병헌 배우의 딸을 바라보던 귓속말을 하던 그 장면은 실제로 테이크가 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다고 들었는데요. 리허설 네네. 처음에 그 수민이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장면은 이렇게 리허설이라고 해 카메라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때 시현 씨가 이렇게 되게 그냥 가볍게 한 장면인데 너무 중요했어요 저한테. 너무 돌아있던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아무 의도 없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가 큰 일을 해놓고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거 아니에요? 그 의도를 갖게 나는데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그냥 걔한테 배려해주는 듯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속으로 아예 오케이다 했고 그걸 오케이 했었죠. 그래서 탄생했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유소진 배우님, 사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유일하게 자신의 가족과 연루되지 않은 그냥 직업적인 책임감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 있으셨나요? 글쎄요. 일단은 그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살피고 이해하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활유 같은 그런 역할을 그 공간에서 해줘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잘 읽고 바라봐야 하는 시선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조금 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상황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캐릭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기자 시사가 끝나고 나서 가장 감정적으로 울컥하셨던 모습을 봤었어요. 굉장히 영화 전체가 다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누구보다 감정적인 동요들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이 메이셨던데요. 아니, 슬퍼서 온 건 아니고 좀 글쎄 따뜻한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제가 몰랐던 감정들을 고민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그날 영화를 보면서 인물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 네,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그런 감정들이 조금 그리웠었나 봐요. 그 영화를 통해서 그런 순간들을 좀 마주하게 되니까 좀 갑자기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영화에 대한 여운이 조금 길게 남아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정이 우리 모두 그리웠죠,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그리웠던 감정을 응축시켜서 짧은 재난 속에, 뭐 길다면 길, 짧다면 짧은 재난 속에 다 보여줬던 영화가 바로 이 비상선언이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또 질문을 넘겨볼게요. 그리고 또 질문하신 한 10분 정도에게 비상선언 탑승을 하셨으니까 필요한 게 있죠. 어메니티 세트가 한다고 하니까 안전한 비행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진짜 안 보이네요. 네. 네. 요 제일 앞줄 한번 갈게요. 네, 네, 여기. 여기로 가겠습니다. 네, 제 가운데에서 첫 번째, 네, 네, 여기, 네, 네, 바로 앞.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임시완 배우님 악역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혹시 악역을 준비하면서 중점을 둔 캐릭터나 또는 염두에 두신 캐릭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악역이라고 생각 안 하셨죠? 아니요, 악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잘 봐주셨다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떤 캐릭터를 참고를 하기보다는 감독님이랑 좀 사전에 만나서 좀 말씀을 나눴던 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기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막을 봤더니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어떠한 특정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 현실에 바로 옆에 있을 법한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좀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꼭 어떤 당위성이 있어서 그런 나쁜 짓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사건들을 좀 중점적으로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이 어떤 당위성으로 피해를 입거나 뭐 희생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모두 다 재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장면 장면마다 또 보여줬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시안 배우가 연기했었던 그런 캐릭터 자체도 그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요쪽 저요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간절한 저요 중에서 네, 가죠? 뒤쪽으로, 네. 맞습니다. 네. 감독님과 임시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영화를 보면 모국어처럼 영어를 쓰시는 것 같던데 모국어처럼 영어를 의도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모국어처럼 영어를 쓰는 영어요. 쓰는 거 자체가 네. 모국어처럼 영어를 쓰는 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의미요. 좀 더 변론처럼 보이나요? 외국어를 쓰면? 딱히 어떤 특별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진 않았고요. 그냥 컨셉이 교포죠. 교포 출신이고, 네, 캐릭터 설정 자체가 교포였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부적응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전사를 만들었었어요. 이게 자신의 모국이 아닌 타국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뭐 차별도 받았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게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증폭이 돼서 결국 이 주변의 어떤 무관심 혹은 주변에 대한 차별이 이렇게 큰 악마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완 배우의 과도한 노동을 걱정하신 홍보팀에서 저쪽의 감독님부터 질문을 한 개씩 받겠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감독님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네, 손수건 맞나요? 흔드시는 저렇게 흔드는데 못 참죠. 네, 가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헌 배우 팬클럽 네? 로버스에서 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각자 생존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상선언을 하고 연료까지 고갈되었는데도 무사하게 대한민국에 귀환하신 배우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객으로 있는 저희들도 지난 몇 년간의 코로나 속에서도 살아남은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는데요. 오늘 두 번째 보면서는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울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임시완 배우가 너무 빨리 죽어서 아니 감독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저 악당을 벌써 죽이셨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보면서 느낀 게 비행기에서는 그 귀환을 끝까지 책임질 이병헌 배우를 두고 그 외부인 대한민국의 공간에는 아내를 둔 송강호 배우의 살신 성인을 통해서 그 두 축의 날개로 이 비상선언 선포 뒤에도 이 사람들을 생존시킬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오늘 그 여고생들의 장면을 왜 그렇게 넣으셨을까를 네. 잘 몰랐었는데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겪었던 그러나 구하지 못했던 그것을 무의식 중에 감독님께서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 딸의 아버지, 아내를 둔 남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조종사와 형사가 그들을 구하려 했을까? 그래서 두 배우님께는 어떤 체험이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3개를 하셨는데 일단 페데리 감독님께 먼저 그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승객들을 구성할 때 어디에나 있고 지금 이 극장 안에 있는 분들 그리고 어느 공간 어디에나 있을 법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했어요. 하와이에 가는 비행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가도 조사를 했고요. 당연히 신혼부부가 많이 탈 거고 의외로 외국인은 별로 없고 그리고 연수를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첫 번째고 어떤 한국의 수많은 지금까지 있었던 재난들을 떠올리셨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갖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배우님께는 아마도 이 영화 속에서 캐릭터들이 각각의 가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연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똑같이 뭐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가족이 있고 그 배우를 떠나가지고 자연인으로서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문화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연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어떤 뭐 이노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맡은 인물의 어떤 특성 같은 걸 먼저 생각한다기보다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가장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을 가장 절절하게 최대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사실 이 시나리오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비행기의 승객들이 모두가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내리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딸과 함께 있는 아버지로서 내가 과연 그런 결정을 따라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해서 이 상황이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 이제 그 승객 거짓하면서 다시 연락이 와서 내려라고 이제 허락을 했을 때는 딸이 있기 때문에도 물론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생각을 했겠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무사히 착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어요. 임시완 배우님께 질문을 가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좀 뒤쪽으로 갈게요. 저기 이쪽 가운데 줄에 제일 끝에서 네 번째 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일 뒷줄이고요. 지금 손 들고 계신 문 뒤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노란색 옷 입으신 분 뒤쪽입니다. 네, 지금 뒤돌아보고 계신 분이 손 드셨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네, 그 옆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개인적으로 임시완님 팬인데, 임시완님 나올 때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안 나왔으면 싶겠다. 굉장히 무섭고요.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뭐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기를 하실 때 그 비행기라는 장소 안에서 연기를 하시는데 뭔가 뭐 좀 액션처럼 연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비행기라는 그 공간 안에서 연기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연기를 하기도 했어야 될 텐데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없으셨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우선 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그나마 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조금 이렇게 같이 무대 인사를 다니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분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행기라는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 속에 또 이제 그 승객분들이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좀 되게 빽빽한 곳에서 액션씬이 있었고, 근데 거기를 또 막 넘어야 되고, 저는 이제 저의 목적으로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최대한 저의 생각 무기를 퍼뜨려야 되고, 그분들의 목적으로 저를 또 막아야 되고, 이런 부딪힘들이 있고, 그리고 선배님들과도 이게 몸싸움이 있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좁은 데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작품을 위해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수고이기도 하고, 다행히 다친 분들도 없었고요. 안전하게 촬영은 잘 했고, 특히 그리고 좀 저희 영화가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이게 자체가 돌아가잖아요. 김볼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그나마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진석이가 죽고 나서 비행기가 갑자기 돌아요. 제가 죽었을 때 시점인데, 저는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 이걸 돌아야 되니까 저는 눈을 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면은 이게 눈을 뜨고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걸 할 텐데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눈을 감고 죽은 연기를 하면서 돌아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무사히 다치지 않고 촬영을 잘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실은 뭐 캐릭터는 되게 외로운 역할일 수밖에 없는데 다른 승객들과 달리 현장에서는 전혀 외롭지 않게 잘 지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외롭지 않냐고 질문하셨는데. 아니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질문이요? 네,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셨나요, 이병헌 배우님? 여기에서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나는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표정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배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술은 주로 뭘 드세요? 저는 이 캐릭터를 아니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음식 좋다고 얘기하면 독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볼 때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문자로도 그런 질문을 해요. 이 문자로 보는데도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선배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그래. 그래서 집에 와서 질문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모두 안전하게 이 자리에 와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럼 이제 김소진 배우님에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시는 네, 세 번째 섹션, 네 번째 섹션입니다. 네, 남자분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네. 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김소진 배우님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배역은 다른 가족과의 관계없이 오직 책임감만으로 이제 이 중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인물인데,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어떤 점에 가장 주안을 맞춰서 연기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만 다시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다른 배우분들이 맡은 역할과 다르게 이 김소진 배우님 맡은 배역은 책임감만으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배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연기를 하실 때 어떤 점에 가장 집중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독님께 궁금한 점인데, 영화 제목이 딱 비상선언이잖아요. 관객들이 가장 처음 영화를 접할 때 보게 되는 게 그 제목인데, 이 제목을 정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했는지, 영어 번역으로는 이멀전시 콜레를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비상이
비행기 위에서의 어떤 일을 암시하는 것처럼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이 제목을 정하실 때 뭔가 생각이 있으셨던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김소진 배우님 질문 대답해 주셨던 것과 거의 같은 질문이시긴 한데요. 오히려 그 영화에서 지금 그러면 그 역할을 할 때 사실 조금 더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누르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까 질문이 거의 비슷해서. 그러네요. 네. 글쎄요, 이게 나 자신보다 참 누군가를 위해서 큰 마음을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촬영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뭘 많이 알고 이 연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 감독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영화가 재난을 마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이 작품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고민과 그 숙제를 같이 한번 이 촬영을 통해서 좀 풀어가 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나라면 정말 어땠을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뭔가 저도 저 자신을 직면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촬영에 임했다기보다는 정말 좀 상투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 이 재난을, 이 영화 속의 이 재난을 정말 몸으로 겪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어떤 느낌들을 좀 찾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뭔가 저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 배우들의 호흡이 정말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놓치지 않고 잘 읽으려고 노력했던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머릿속으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김소진 배우님 말씀대로 오히려 그 현장에서 그 동료라면 동료 혹은 아니면 영화 속 캐릭터들과 함께 있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결정되게 됐다는 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얻은 것들이 많았던 현장이어서 굉장히 귀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그 비상선언이라는 제목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쓸 때부터 제목은 비상선언이야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그게 아니었고 이게 저한테 한 10년 전에 제안을 받았던 시나리오인데 그때 제목이 전염이었어요. 전염?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고 계속 고민하다가 문득 한국 영어 중에 이런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용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되게 객관적이고 용어니까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 영화가 함부로 내릴 수 없잖아요. 이 비행기가. 그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을 긴급하게 요청하면서도 표현이 되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하게 됐어요. 전염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이고 비상선언이라는 제목이 훨씬 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질문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딱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완님이 결정해주세요. 한분 결정해주세요. 그러면 죄송한데 하나 둘 셋 하면 제일 빠른 분 제가 할게요. 준비되시면 제가 네. 한 분을 제가 못 뽑겠어서 하나 둘 셋. 저기 모자 쓰신 분. 네, 모자 쓰신 분. 네, 맞아요. 네. 뒤돌아보시는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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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임시완님 팬인데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송강호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등이고 네. 감독님 3등. 네. 아까 음압병실에 들어가셔서 바이러스를 투입하실 때 저는 약간 옛날 괴물에서 그 딸을 위해서 이제 연구실에 그 트럭 같은 곳에 들어갔던 장면하고 약간 데자뷰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코믹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촬영하시면서 어떤 그런 데자뷰를 느끼시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좀 코믹한 요소를 빼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는 약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이병헌 배우님께서 약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먼저 살겠다는 아저씨 빼고는 생각보다 많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네, 그렇게 기획하신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느끼셨어요. 대부의 강구가 떠오르는 그렇죠. 순간이죠. 저는 근데 전혀 연기할 때는 괴물을 떠올리면서 연기한 적은 전혀 없었고요. 영화가 이제 다 만들어진 뒤에 지금 시사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조금 이미지가 어떤 기자분이 괴물도 떠오르고 뭐 살인의 추억도 떠오르고 어떤 장면들 그런 그 리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연기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진 않았고요. 그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이병헌 씨가 뭐 착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어떤 용기. 저도 이제 과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저한테 닥쳤을 때 과연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용기를 못 낼 수도 있겠다.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그 딜레마라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나약함 그리고 그 나약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어떤 위대함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 승객들이 너무 이성적이지 않나? 사실 이 작품이 뭘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캐릭터들을 이제 그 역할들의 기능들을 배치를 하곤 하는데 저는 사실 모두가 각자 지상과 지하 그 패널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왜 이성적이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았던 사람들이 충분히 큰 의미에서 작용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대표되는 몇 분, 그리고 또 지상에서 또 이 재난을 자기 것이 아닌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분들이 다 우리 같은 마음이고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용기를 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못 낼 것 같은 도망 피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고 다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결국에 사람들이 아주 조금의 용기, 조금의 인간성을 낸다면 이런 재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재난을 겪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관객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약간 저는 이게 약간 재혁이 꾸는 꿈 같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했었거든요. 좀 지나치게 화이트 의상을 입고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그 착륙을 하는 어떤 그 짧은 찰나의 꾸는 꿈처럼 연출을 하신 건 아닌지 그 장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착륙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희생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인호의 모습 마지막 아프지만 그래도 웃음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희생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의 희망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재난을 겪더라도 이런 조금씩 더 노력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저런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어떤 희망 같은 의미의 두 가지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모두 다 풀린 것은 아니겠지만 또 영화가 혹시 또 1000만이 넘고 이렇게 점점점 흥행을 하면 이런 GV의 시간들은 항상 더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기약을 하면서 김소진 배우님부터 오늘 또 관객분들과 첫 만남에 대한 소감과 인사,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영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진심 어린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비상선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비상선언 영화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영화를 보고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 작품, 큰 작품, 특히나 큰 작품에 출연한 입장에서는 큰 재미이기도 하고 굉장히 설레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주 오늘 저희가 혹시나 저희가 이게 좀 대답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하울링이 좀 심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게 이 소리만 들리시겠지만 저희한테 있어서는 약간 사랑하는 너무 수박 배고고 그래서 되게 좀 되게 기울여서 질문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어떤 대화를 하는 것에서 부자연스러워 보이시는 게 있다고 하면 너그럽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뭔가 이 마이크의 하울링은 임시완 배우님의 이 개인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큰 분위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 배우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너무나 오래간만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사실 배우들, 감독님 모두가 영화를 계속 찍고 또 무대 인사를 하고 관객들을 직접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을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대 인사를 부산, 대구, 서울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런 시간들이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또 하게 됐고 앞으로는 정말 자주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무대 인사도 하고 함께 영화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포일러는 자제해 주십시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작품들을 개봉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자리를 몇 번을 한 기억이 나요. 여기서도 지금 경험이 좀 있고,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작품의 애정과 정말 그 몰입도 할까 이런 것들을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영화가 좋아서 그렇겠죠. 하울링 때문에 되게 다 집중을 해서 들으셔서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에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중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누가 일어나기를 보니까 한 번 나가시구나 하고 갔더니 제 매니저였어요. 나가시길 보니까 투자사 대표였어요. 마치 일행이었어요. 미리 준비 이제 하려고.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열정과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이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는 당연히 코로나나 우리한테 이런 재난이 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전 세계인들이 이런 재난을 맞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안 좋죠. 불행하고. 하지만 이 영화로 조금의 우리가 재난을 이겨내는 위로가 좀 되었으면, 그리고 마음에 좀 힐링이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여러분 마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 보자마자 딱 기생충의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탕으로 시적절하다라는 대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영화 안팎으로 아주 참으로 시적절한 시기에 관객분들을 찾아온 영화가 바로 비상선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적절한 영화들을 시적절한 시기에 모두들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큰 박수, 그리고 내신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저희 같이 박수 치면서 들어보겠습니다.